네, 안녕하십니까. 신기수입니다. 자, 어제 미국 증시는 다행히 반등이 나와줬습니다. 1.4% 정도 S&P 500이 반등이 나왔고요. 어제 이제 미국 증시 반등은 아무래도 제일 크게 영향을 미친 거는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 관련된 지표가 나온 거예요.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이 5.2%로 조사가 됐습니다. 이게 작년 8월 이후 최저치고요. 지난달에 5.6 나왔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것보다 이제 많이 빠졌어요. 기대 인플레이션이 이제 중요한 이유는 지금 이제 월가에서 예상하기로 FOMC 이제 연준에서 금리 인하를 언제쯤부터 고려할까? 벌써 금리 인하 얘기가 나오는 게 너무 빠르긴 하지만 금리 인하를 언제부터 고려할까를 그 시점을 이제 점쳐보는데 그게 언제쯤 될 것 같냐면은 인플레이션과 물가와 그리고 지금 금리는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인플레이션 내려오고 있고 물가 내려오면서 금리가 올라가는데 이게 동등해지는 수준에서부터는 그러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연준이 금리 인하도 생각을 좀 해볼 여지가 있을 거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이 5.2%, 그럼 1년 후에 인플레이션이 5.2%일 거라고 지금 예상을 하는 거죠. 연준 입장에서 지금 5%나 5.25%까지 금리를 인상할 것 같은데, 그러면 그 1년 후부터는 1년 후에는 금리가 5.25 가 있을 거고 인플레이션이 5.2가 된다면은 그럼 1년 후부터는 연준이 금리 인하를 생각을 해보겠구나. 이런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시장이 좋았고, 기대 인플레이션이 가령 다음 달에 또 떨어져서 5.2 밑으로 빠진다. 그러면은 연준이 이제 금리 인하를 조금 더 일찍 생각을 해볼 수 있겠다. 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기대 인플레이션이 상당히 좀 중요합니다. 근데 어제 어쨌든 빠졌고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그 시장의 반등이 나왔습니다. 미국 증시는 거기다 플러스 해가지고 이제 반발 매수도 좀 있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반발 매수와 함께 나름대로 이제 큰 폭의 상승이 좀 나왔다 보여요. 요 근래 이제 나온 것 치고는. 근데 사실 그 CPI가 오늘 발표가 되는데 여기에 대한 경계감은 여전하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되겠죠. 어제 이제 달러를 보시면은요. 이게 달러인데 달러가 어제 살짝 반등이 나오면서 지금 바닥을 만들어 가고 있는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여차하면 위로 튀겠다라는 움직임이에요. 이건 뭐냐면 CPI가 높게 나오면 위로 튀겠다라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이제 국채금리 같은 경우에도 미국 국채 10년물 국채금리 같은 경우에도 요즘 많이 빠졌었는데 지금 이제 100일선 부근에서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아직까지 CPI에 관한 경계감들이 여전하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어쨌든 오늘 밤이 이제 메인 매치가 될 것 같아요. 오늘 밤이 지나고 FOMC도 중요하지만 오늘 밤이 이제 제일 CPI가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 상승률이 얼마나 둔화될까? 예상치는 7.3%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 7.7%였고 0.4% 정도 많이 빠질 걸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제 가령 예상치만큼 나왔다. 7.3% 정도 나왔다. 그러면은 또는 7.2% 나왔다. 이러면 시장이 급반등이 나올 수도 있을 거라고 봐요. 안도랠리가 한번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가령 7.4에서 7.7 정도 좀 애매하죠. 7.3은 보다는 높은데 7.7보다는 낮다. 지난달보다는 빠졌지만 예상치보다는 높다. 이렇게 되면은 이건 좀 애매해서 단기적으로 좀 흔들릴 거예요. 하지만 이런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흔들리고 아랫꼬리를 좀 바로 달지 않을까. 그 예상을 좀 해보고요. 가령 7.7% 이상. 그러니까 지난달보다 좀 높게 나왔다 이러면은 좀 낙폭 큰 조정도 가능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럴 리는 없을 걸로 보지만 8.0 이상이 또 나왔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상당히 좀 낙폭이 좀 커질 걸로 좀 보고 있어요. S&P 500 차트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령 이제 예상치보다 좀 높게 나왔다. 7.7보다는 좀 빠지더라도 예상치보다 좀 높게 나왔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지금 이제 S&P 500에 51선이 있는 3,840 정도, 이 정도까지 아마 이제 조정이 좀 들어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난달보다 좀 높게 나왔다 이러면은 그 경우에는 이제 3,700까지도 조정이 좀 들어올 걸로 지금 예상을 좀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감안을 하시면서
시장 대응을 좀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FMC도 뭐 중요한데 FMC에서 금리 결정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는 내년도의 목표 금리 전망 이런 것들도 중요하죠. 그래서 계속해서 봐야 되겠고요. 제일 좋은 베스트 케이스는 뭐냐면은 CPI가 7.3 이하로 나와주고요. 그리고 내년도에 대한 금리 전망이 내년도부터는 0.25%씩 금리를 올리겠다라는 이제 그 정도의 발언이 나온다면 뭐 제일 베스트 케이스죠. 근데 어찌 되는지 한번 좀 이거는 뭐 두고 봐야 되겠죠. 자, 우리 증시 어제 뭐 드라마 또 영화 이런 쪽들이 많이 올랐습니다. 이제 아바타 2 14일이니까 내일 개봉이네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부분에서 차익 매물을 좀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이제 뭐든지 보면은 선반영되고 있다가 실제로 이제 재료가 노출이 되면은 뉴스 나오면은 또 이제 파는 게 보통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주의를 좀 하시고요.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영화 관련주들에 대한 거고요. 드라마 관련주들은 조금 더 모멘텀을 볼 수 있다 봐요. 어제 이제 중국의 왕이가 한국과 소통을 희망한다. 또 한한령 이런 것들이 이제 한한령 제재에 대한 그 한한령을 좀 그 해제할 거다. 완화 이런 데 대한 이제 기대감들이 있는 거기 때문에 드라마 관련주들은 조금 더 움직일 여지가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이제 보셔도 될 것 같고요. 단지 이제 따라잡지 마세요. 이제 막 올라가니까 시장에 다른 종목들은 안 가고 그쪽만 막 하니까 계속 따라잡으려고 하다 보면은 그러면 따라잡으면 또 물리고 이런 경우들이 많아요. 기다리면 조정이 꼭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이 들어오시면은 진입하시면 좋겠고요. 지금 내년도에 대한 반도체 전망이 계속 좀 안 좋아지고 있어요. D램하고 낸드 값이 24% 정도 하락을 지금 추가 하락을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파운드리 업계 요즘에 가동률도 70%대로 지금 감소가 됐습니다. 올해 상반기만 하더라도 파운드리 굉장히 잘 돌아간다 막 이랬던 것 같은데 그래서 뭐 자동차용 반도체를 만들 그런 라인이 없다. 이 정도까지였는데 지금 파운드리 업계의 가동률이 70%대라면 30%는 지금 놀고 있다는 소리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분명히 지금 전방 업체인 IT 셋 수요가 상당히 좀 감소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봐야 되겠고 그래서 IT 쪽과 관련된 부분들은 뭐 그렇다고 이제 다시 저점을 깨고 내려갈 것 같지는 않고요. 많이 이제 반영이 됐으니까. 단지 요번에 나왔던 삼성전자가 좀 반등이 나오면서 IT 전반적으로 반등이 나왔지 않습니까? 이제 그 부분을 다시 또 고점을 돌파를 하는 거는 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제일 관심을 좀 두셔야 될 게 연초에 있는 이벤트 관련주들입니다.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있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건 뭐 제약바이오 쪽이죠. CS2023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쪽에는 뭐 메타버스라든가 로봇, 뭐 자율주행, 그리고 도심항공 뭐 이런 쪽 있죠. 그런 쪽들이 좀 모멘텀을 받을 걸로 보고 있고 또 인텔이 사파이어 래피즈를 출시를 합니다. 이건 이제 DDR5 관련주들한테 좋은 소식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반도체 관련주들 중에서도 DDR5 관련주들은 좀 모멘텀을 연말에 받을 수 있으니까 관심을 좀 가져볼 만하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종목은 NK맥스입니다. 자, NK맥스는 이제 바이오 쪽이죠. NK 세포라고 우리 몸에 있는 이제 면역 세포를 그거를 막 대량으로 증식을 시켜가지고요. 그걸 다시 환자 몸에 주입을 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치료 효과들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냥 주입하는 게 아니라 약간의 뭐 이제 손질을 해가지고 주입을 하게 되면은 굉장히 여러 가지 병들에 이제 효과가 있다 하는 이제 그런 겁니다. 지금 중요한 건 그러면 얼마나 빠르게 대량으로 증식할 수 있느냐인데 NK맥스는 지금 이제 고활성 고순도 대량 증식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글로벌 1위입니다 지금. 그렇게 2위하고의 격차가 대량 증식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증식 속도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거의 한 10배까지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엄청난 증식 기술을 갖고 있고요. 이 회사가 처음에 NK세포 나올 때만 그거를 적용할 때만 하더라도 이거는 뭐 그냥 면역 관련된 거 아닌가? 건강 뭐 유지 이 정도일 걸로 생각을 했지만 실제로 지금 임상을 보면은 굉장히 효과들을 많이 내고 있습니다. 비소세포 폐암, 육종암, 알츠하이머 이런 쪽들의 임상 일상 결과 3건이 지금 발표 예정되어 있고요. 이 회사가 증식시킨 걸 슈퍼 NK라고 합니다. 멕시코 임상 진행되고 있는데 알츠하이머 쪽에서 지금 효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알츠하이머는 딱히 지금 그 약이 없거든요. 근데 이 회사의 슈퍼 NK가 지금 엄청난 효과가 지금 이제 유효성이 좀 확인이 되고 있고요. NK 세포 치료제가 그리고
미국에서 이 알츠하이머 쪽으로 동정적 사용 승인이 났습니다. 딱히 약이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 허가는 안 났지만은 이 회사 거 그냥 쓰게 해주는 거죠. 효과가 있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효과가 있다는 뜻이고요. CART 업체들이 보통 이제 육종암 부분에 실패를 계속하고 있어요. CART라고 해서 이제 이거는 표적항암 쪽입니다. 근데 이 회사가 육종암 일상에서 완전 관해, 완전히 나서버린 게 한 명이 나왔고요. 예, 그리고 부분 관해가 또 한 명 나왔고, 안전병변, 이거는 이제 효과가 있다는 거죠. 8명이 지금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에 지금 NK 세포를 활용한 여러 가지 이제 그 치료제 개발이 상당히 지금 빠른 속도로 여러 가지 분야에서 지금 뭐 확인이 좀 되고 있습니다. 자, 뭐 주가는 뭐 계속 떨어져 가지고 뭐 옆으로 이제 바닥을 좀 그리고 있죠. 바닥 그린 이후에 내년도에 이제 임상 발표가 있기 때문에 올라갈 걸로 보고 있고요. 시초가에서 2% 이내 뭐 매수 가능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목표가는 일단 19,000원 잡아보도록 하죠. 2만 원 살짝 아래. 손절가는 13,000원 이렇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밤 메인 매치 확인하시고 그리고 시장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